오전에 갑자기 좀 속보가 떴습니다. 성폭로 비위가 떴어요. 성비 피해자 외면한다라고 하면서 강미정 대변인이죠. 조국혁신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조금은 다소 좀 당황스럽고 좀 놀란 일인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먼저 부탁을 드려볼까요? 박미영 대변인께서 좀 네, 사실 저도 너무 급작스럽게 봐서 네네. 확인을 미처 다 못하고 왔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성비가 있었는지까지는 얘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문제 지적을 했던 것은 조국혁신당의 문제 해결 방식.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그런 어떤 성추행과 성비위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을 했는데 당에서 철저히 묵살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문제 삼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급기야는 제명까지 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피해 규모가 3명 정도였다가 10손가락이 될 정도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탈당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강욱 지금 현재 민주연구원장이죠. 민주교육원장인가요? 아무튼 그분이 얼마 전에 사면됐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면을 해주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과거 어떤 연수원에서 했던 발언들도 지금 화두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도마 위에 올랐는데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은 대략적인 취지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약간 이런 취지였어요. 제가 봤을 때 녹취가 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렇게까지 당내에 어떤 문제를 만들어야 될 정도의 사안이냐 취지였고, 또 하나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건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써진 내용이니까 말씀드리자면 한동훈 처남처럼 무슨 뭐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또 같이 덧붙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일은 사실 글쎄요. 양쪽 이야기가 아직 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한쪽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나온 지가 좀 된 사건입니다. 네네. 실제로는 계속 덮었다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뭐 덮었다라기보다는 거기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뭐 정당이다 보니까 좀 고발을 한 측에서도 어떻게 내부적으로 좀 방향을 해결을 할 수 있다면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더 한 번 더 내부적으로 이제 외부적으로 공개가 된 것 같은데요.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어떤 성비를 당했다라는 주장만으로 그냥 바로 어떤 확인도 없이 그 사람을 잘라버리고 징계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사람들에게 어떤 징계가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반대로 뭐 이 어떤 고발이 뭔가 잘못된 것이 확인된 이후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양쪽의 의견이 어떻게 내용이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고발을 한 측이 징계가 됐고 거기에서 지금 그 조직 내부에서 뭔가 압박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명백하게 어떤 사안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강미정 대변인께서 스스로 이제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사퇴까지 하시게 된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밖을 말씀드린 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8월 31일 조국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 아카데미에서 최강욱이 연사로 나와서 발언한 중 일부입니다. 지금 그 지방지 기자는 녹취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읽어드리자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바탕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어디 가서 누가 지금 저 한동훈이 처남처럼 무슨 여검사 몇 명을 강제로 강간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하면서 조국혁신당에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짓을 왜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당하신 분은 어떻게 당하시는지를 진짜 정확히 몰라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네네네. 네.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좀 들어보면은 분명히 이런 일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피해자 쪽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부분인데 그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무슨 그런 일 가지고 이렇게 당을 시끄럽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 가지고 당을 흔들 만한 그런 일이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피해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에 좀 장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를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탈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쪽 반대쪽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전체적인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입장을 제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려진 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문을 바탕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쉽게 말해서 당내에서 여성 당직자에 대해서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몇 명에 대해서 성추행과 괴롭힘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런데 문제 제기한 사람은 당직자 품위 위반으로 징계를 당하고 또 이런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떠났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의 최고 지도자격인 조국 전 대표에게 피해자들이 옥중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특별 사면으로 8월 15일 날 나오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거라고 그렇겠죠. 공명정대하게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9월 4일이니까 지금 뭐 나온 지 한 달 약간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이 조국 혁신당에 희망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떠나기로 마음 먹은 거죠. 네. 근데 제가 마음이 안 좋은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이라는 전제라면 제가 이 강미정 전 대변인이 과거에 JTBC 아나운서였잖아요. 근데 이 아나운서도 그냥 뭐 된 게 아니라 뭐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MBC에서 했던 신입사원이라는 아,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예요? 아나운서 그때 뭐 출신들이 많죠. 맞아요. 그런 것 장성기 씨도 같아요. 그렇고. 제가 이제 네. SNS에서 짧게 쇼츠를 봤는데 이제 그 면접 보는 과정에서도 이제 사실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장녀로서 하고 싶은 거 좀 참아가면서 본인의 꿈을 키워왔던 것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어쨌든 아나운서도 됐고 그런데 또 가정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아픔이 있었고 또 그래서 사회적으로 다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에 진짜 옳은 일을 하고자 검찰 개혁이라는 이 큰 시대적 요구에 도움이 되고자 왔는데 결국 그 결과가 광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목소리를 냈던 그 결과가 이 성추행에 대한 괴롭힘이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만약 이건 사실이라면 네네. 이건 정말 우리 사회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좀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전 대표죠. 이제 광폭 행보를 하다 보니 이 문제에 관심을 좀 두지 않은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고 이제 해결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 잘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명언이라 죄송합니다. 명언이라 표현은 그렇지만 좀 안 좋은 표현을 썼었잖아요. 피해 고소인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잘못된 표현이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또 한 번 사회가 좀 분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광욱 연구원장이 한 게 딱 그 얘기잖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난리칠 일이냐. 왜 항상 범진보 진영이 이 문제를 항상 이렇게 해결하죠? 그리고 이게 좀 사안이 이상한 게 보통 이게 예를 들면 양쪽에서 뭐 이야기를 해서 뭐 한쪽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억울하다라는 뭔가 진실 공방으로 가야 되는데 네. 뭔가 본인들은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품위 위반으로 징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는 본인들이 지금 내용적으로 뭐가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양쪽 얘기를 듣고 하는 게 맞지만 네네. 지금 흘러가는 추세가 뭔가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건 맞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성비위 사건 쳐보니까 그 삼보일배를 하는 30대 여성 당직자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뒤태가 예술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순신 장군도 뭐뭐 하겠다. 제가 차마 읽어드릴 수 없는 그런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굳이 뒤풀이 장소로 데려와서 성추행을 했다. 이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체는 그 가해자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다만 네.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런데 그 업무상 소통한 것 외에는 전혀 그런 이성적인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징계가 되긴 됐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좀 사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그런 좀 구제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요. 네네. 조국 대표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유식한 영어로 ASAP, as soon as possible. 아니 다른 거는 SNS 금방금방 올리잖아요. 근데 이거 어제 있었던 일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 보면 좀 오래된 거예요. 좀 누르고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빨리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조국 대표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셀카 찍기 바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조국 전 대표의 셀카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대충 이렇게 넘어가서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런 일로 피해자의 아픔을 모르시잖아요. 뭐 당연히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뭐 피해 호소인 뭐 이런 이야기로 넘길 만한 일들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요즘 사회생활 보면 정치권에 저도 오래 있었잖아요. 네. 보면 요즘은 예를 들어서 뭐 외모를 가지고 품평하는 것도 엄청 안 해요.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얼굴 잘생겼다 네. 예쁘다 말도 함부로 네. 안 해요. 그런 말도 안 한단 말이야. 멜빵을 왜 한 거예요, 근데? 매일 빵빵 터지니까. 멜빵 TV. 네, 근데- 그런 지적도 잘 안 해요. 이것도 대해서. 이것도 희롱이 될 수가 맞아, 있어.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사실. 네, 맞아. 함부로. 근데 상대방이 나는 기분 나쁘면 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구시대적인 그 성인이 감수성이 안 좋은가? 운동권 세력들의 유구한 전통. 근데 오히려 그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저는 왜 나를 더 보면서 그러시는 얘기하는 걸 거야? 많이 봤어요. 운동부야, 우리 운동부. 새천년 뭐 NHK 사건 같은 이 유구한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요, 방금 피해 호소리 나온 것도 박원순 시장님 얘기. 왜 나보고 얘기하냐고 하고 있는 뭐 얘기야. 저 이쪽이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예, 이 이야기 여기서 하고 이건 좀 계속 좀 지켜봐야겠어요. 그러니까 가해자 쪽, 가해자라고 표현해도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인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네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이 이야기들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기자회견을 봤을 때 저는 느낀 게 저도 이제 오면서 봤는데 네.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참다 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참다 네.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냐고 해서 네. 뭐 조국 네. 대표도 이제 네. 사면 받고 나와서 이제 해결해 주겠거니라고 하는데 계속 누르고 네. 뭐 다른 일정 때문에 미루고 또 어떤 또 다른 일 때문에 또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참다 오늘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이 이유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을 과연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오늘 또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미연 검사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미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검찰개혁 오적이 있다고 한 데에 대해서 대통령을 검사에게 속은 바보로 만들었다 하면서 직격을 했습니다. 자, 검찰 개혁 문제가 계속해서 좀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좀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후배 검사잖아요. 네. 그 여태까지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또 이문정 검사가 또 대통령을 직격하니까 그쪽 관련된 얘기를 직격하니까 또 거기를 또 직격하고 나온 건데 네. 이게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지금 3대 개혁, 그러니까 검찰, 언론, 사법 세 개혁 중에서 가장 크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지금의 검찰 개혁인 것이죠.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제 그렇죠. 거의 한 7, 8년 되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박민영 대변인이 좋아하는 그 한동훈 선생님이 네. 과거에 시행령을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검찰 개혁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행정력과 많은 노력을 다시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 검찰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겠다. 왜냐면 이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만들고 기소는 공소청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공소청은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공소 검사들이. 그런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은 그러면 법무부로 갈 것이냐, 행안부로 갈 것이냐. 그런데 이제 많은 법률가들은 이 법률적인 직체계로 봤을 때는 이 수사도 법무행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법무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 수사 인프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사 기소의 이 개혁의 근본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고 불기소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행안부로 놓는 것이 타당하다. 법무부에 놓는 것은 불안하다. 그러면 검찰 개혁이 퇴색될 수 있다라고 요구가 많아서 행안부로 가기로 저희는 거의 결정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법무부 주무장관으로서 법무부에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이라는 것보다는 본인의 법무부 조직 내에 검찰도 있고 법무부 구성원들 내에 그리고 많은 법률가들의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의견도 제안을 한 거예요. 왜? 테이블에 같이 올려놓고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이 뭐 검찰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검찰 개혁을 뭐 방해한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자극적인 단어 검찰 개혁 오적이라고 하면서 뭐 검찰국장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책에 있는 실명을 거론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저하고 완벽히 똑같습니다. 네네.
근데 저하고 의견이 똑같은데 그러면 다른 의견에 대해서 본인도 내용적으로 왜 법무부로 가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행안부로 가야 되는지 본인도 A, B, C, D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내용 그러면 법무부로 가자고 하는 사람도 행안부로 가면 안 되고 법무부로 가야 되는 얘기 근거를 A, B, C로 얘기하면 되는 아니 거고. 그게 아니라 근데 검사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할 수는 저는 있다고 이거 봐요. 전 약간 정치적으로 느껴지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여기가 만약 네. 이렇게 왜 할 수 있냐? 네. 검찰 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본인도 검사니까. 네네네. 그래서 본인의 거치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공소적으로 갈지 중수적으로 갈지 결정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은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거를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또 본인도 알아요. 뭘 아냐? 아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본인이 말하는 검찰개혁 오적이라는 사람들을 인사를 낸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은 이미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기 전에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인데 그러면 그걸 저격한다는 건 대통령을 저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그러면 저격이죠. 예. 검찰 개혁을 하는 이 동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선 넘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다른 내용이 있으면 토론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 아닙니까? 근데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해서 저격을 한다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갈 것도 없이 공직자의 둘 다. 네, 제 말이요. 한 명은 검사장이고 한 명은 현직 검사예요. 검사장이랑 검사가 정권을 향해서 공격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메시지를 쏘아붙이는 거 꼴값입니다. 그 자체로. 그리고 그 이문정 검사장은 원래부터 근무 태만 이슈가 심각했어요. 이 사람은 그 검사가 검사 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SNS만 한다라고 해서 내부에 폭로까지 나왔었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라서 저희가 뭐 한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조직 내 평판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집권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반짝 그냥 그 동부지검 검사장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동부지검이 사실 중앙지검 다음에 동부지검 아니에요? 네, 그냥 반짝 벼락 출세를 시켜준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인사를. 그런데 지금 그 인사가 나와가지고 현재 검사장 타이틀 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이 뭐 검찰개혁 오적을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쏘아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극상이죠. 하극상. 그리고 공직자로서 전혀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도 이런 수준의 발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이 딱히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 공격하는 분위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합리적인 중도 보수도 계시지만 이제 찐 민주당이 이제 검찰 개혁을 또 이제 열망하는 그런 좌파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문정 검사장이 한 말이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로 가니 무슨 법무부로 가니라고 하는 것은 부처 간의 알력 다툼이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지금 공수처가 왜 망가졌습니까? 공수처에 지금 검사가 현직 검사들이 안 가요. 기관의 위상이 너무 낮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갑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가서 검사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매년 200억씩 들여가면서 지금 한다는 일이 그냥 그 피고인들 잡돌이만 해놓고 기소도 못하고 재판 결과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게 지금 공수처 현실이거든요. 근데 법무부가 아니라 그 기소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기소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면은 유능한 검사들이 지망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은 그 기소청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위상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경찰이 모든 걸 다 진두지휘하게 될 텐데 그럼 경찰선에서 사건들 다 수사하다가 다 무마시켜버리고 기소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안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건들이 반복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그래서 오늘 심지어는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의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인 건데 그마저도 악마화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하자가 있는 인물이지만 그래도 검수완박에 대한 이 시행령 관련된 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고요. 잘한 거예요. 그나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나마 버티고 있는 거다. 이런 걸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받아가지고 이문정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신 대로 방금 전에 뭐 자극적인 워딩을 써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평생 그러오신 분인데 민주당이 그 칼끝이 본인들한테 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시다가 이제는 그 내부 개파로 갈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목소리도 좀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로 이문정 검사장한테는 얘기를 하고요. 보안 수사권 얘기가 결국에 방금 전에 박민영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검사가 결국 기소를 하려 그러면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지시하거나 뭐 지시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자신들이 어느 정도로 컨트롤을 해야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을 민주당에서 해야 된다는 이유 자체가 검사라고 하는 집단들이 어떤 이 기소권을
본인들이 독점함으로써 생긴 어떤 폐해를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시한 안대로면 그냥 그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소권 독점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그것을 휘두르는 주체만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뭔가 보안 수사권이 없이 보안 요구권만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뭐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 뭐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요 정도 선에서만 할 수 있게 검사에게 하자라고 하면 실제로 이런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이런 거는 세월이 한 세월 걸려요. 근데 재판은 그 사이에 흘러가 버린다고요. 그럼 제대로 이 사람들이 보안 수사 안 해갖고 올렸으면 나 이거 불기소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올라온 내용만으로는 이거 나 기소해서 내가 어떤 승소를 할 수가 없어. 이 사람한테 유죄를 선고받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고치면 이 범죄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구했는데 경찰이 안 해. 징계하고 있어. 근데 재판은 흘러가. 그러면은 계속 진짜 피해자들은 엄청 고통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송사를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여기서 잠깐 이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좀 이게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보안 수사권을 지금 경찰한테 얘기를 못하면은 재판이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해가지고 혹은 중수청이 초동 수사 해가지고 하니까 그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게 재판이 흘러간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가 마른다고요. 네. 송사를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송사 겪는 사람들 하루하루가 피말라요. 근데 지금 그거 하고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원래 검사가 뭐 다른 국가들은 기소권을 뭐 이렇게까지 갖지 않는다, 뭐 수사를 하지 않는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냐면 과거 독재 정권 당시에 경찰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많이 벌였기 때문에 그게 검사한테 어느 정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그걸 휘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휘둘러요. 그런데 실제로... 그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찰 개혁안을 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주체만 바꿀 뿐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까운 예시로 고의정 사건 같은 것들도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비해서 미제 사건 될 뻔했다니까요.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했잖아요. 검찰은 기소만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수사 관할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후적으로 드러나면서 구속 취소가 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다 민주당이 만들어낸 누더기 사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소를 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수사 내역이 좀 불충분하면 당연히 내가 수사 관련된 사항들을 보완을 해야 송사에서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심지어 이렇게 일부 수사권 분리가 된 것만으로도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완전히 박탈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국가를 위한 지금 개혁을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민주당의 목리를 부리는 건지 이게 검찰 개혁 이야기하면 길어져요. 근데 이 부분 짧게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짧게 해주셔야 돼요. 예.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이거는 같아요. 사실 이거 합니까? 이거 어떻게 추석 전에 다 한다라는 거야? 보안 수사권 아니 없잖아요 지금 통일된 안이. 뭐 얘기할까요? 네. 보안 수사 검찰의 이 수사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어땠어요? 아니 명품백을 돈 주고 받았는데 어땠어요?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그리고 주가 조작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불기소를 했어요. 7초 통정 매매가 나오고 그 직원들의 이제 그 통화한 내역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종결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나 우리 그 개혁신당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보안 수사 요구권을 그러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봤을 때 경찰 초동수사가 제대로 미진했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직접 하지 말고 야 경찰 너희들 이 부분 다시 보안 수사해라고 하면 걔네들이 하면 되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국가수사위원회 총리실 산하에서 이것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완벽한 법은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 동안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면서 기소권을 독점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폐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꿔놔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수사 개시를만 못하게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수사권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가 아니 그래요. 예. 보안 수사 요구권. 제가 진짜 짧게만 덧붙이자면 무슨 뭐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예, 제대로 안 했다 예.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막말로 검찰은 변호사라도 하면 되지만 경찰은 직장 잘리면 끝나는 게 경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에 더 알아서 놓는 게 경찰인데 그리고 약간 좀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죠. 좀 정치가 좀 필요하다면서요. 경찰 세력 자체가. 그렇죠. 예. 경찰이라는 조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조금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야 기소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그냥 무마를 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 아닌가요? 굉장히 민주당이 자가당착에 우려에 빠져 있다라고. 그러니까 국가수사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그 포인트를 그러니까 말을 자꾸 얻는 게 그러니까 이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생긴 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경찰이 똑같이 할 수 있는 안이라고 저희는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런 안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찰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국가수사위원회 뭐 이런 걸 한다라고 해도 결국 경찰이 수사를 계속 혼자서만 독점할 수 있게 되면 계속 안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들도 다 자신들이 뭐 기소 안 하면 방금처럼 비판이 나오고 목소리 나옵니다. 지금 뭐 특검도 만들고 공수처도 만들고 하지만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대변인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 잘 알고 이런 식으로 해도 하면 안 돼. 얼마나 힘드시겠어. 아니야 하나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 얘기는 제가 지금도 저희 진행을 한 달 좀 넘게 했는데 검찰 개혁 얘기만 나오면 너무 길어져요. 네. 이걸 특집으로 우리가 하자니까요, 작가님. 네. 예? 날짜를 잡아가지고 검찰 개혁만 한 1시간. 더 반복적이야. 이제 민주당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가 뭘 안 돼? 이렇게 호소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쉽지 않을 것 이거 같아요. 된다고 생각하지 뭘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 왜냐면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당연히 그럼 내부에 나와야지. 아니, 공산당이야? 그러니까요. 공산당이야? 아니 그럼 이런 의견이 있으면 저런 의견도 있고 아니, 그걸 다 감싸고 얘기를 그럼 좀 해야지. 들어줘요 내부.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거의 안 냈던 분위기에서 했는데 민주당이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대표일 때 확 싹 잡고 가니까. 근데 이제 약간 대통령으로서 약간 중도의 입장을 취하니까 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또 이게 길어지고 추석 전에 한다? 100% 못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좀 존중 좀 하세요. 예. 이재명 대통령 좀 잘하고 계신데 지금 뭐 지지해 드려야죠. 못한다는 거야 당이 지금. 너무 강성이야. 당이 너무 감성이야.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음으로 좀 넘길게요. 항상 검찰 개혁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겨야 됩니다. 저희가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